오늘 인터뷰에 저희가 모신 분은 임플란트 수술 뭐 이쪽에 가장 핫한 또 연자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책도 내셨고 해서 저희가 책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네. 임상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들도 좀 얻고 그러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자, 소개하겠습니다. 현동근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책이 저도 이제 열심히 읽었고 저희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처음에. 저도 뭐 예전부터 이제 그 책을 쓰신 원장님들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언젠간 저런 책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뭐 상상은 해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치과계 연재를 하다가 보니까 기회가 돼서 그냥 뭐 어떻게 뭐 그 책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얘기가 하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나와가지고 그럼 빨리 그냥 쓰고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갑자기 하게 됐어요. 갑자기 하고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냥 책을 쓰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죠. 이게 너무 늘어지다 보면은 이제 가족한테도 너무 못할 짓인 것 같고. 어떤 데드라인이 있었나요? 하실 때? 그렇죠. 예. 원래 시작할 때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딱 이제 허락을 받고. 허락이라 하면?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동근 원장님 또 사모님도 부인분도 치과 원장님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딱 6개월만 이제 좀 거기에 이제 올인하기로 하고 이제 그런 뭐 제약이 좀 있었어요. 제 나름으로는 이제 나중에 다 쓰고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어서 근데 그런 이제 저희 와이프랑 6개월 딱 약속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를 했어요. 그 책은 나중에 파트 2로 만나는 걸로 하죠. 이제 제 인생에 이제 두 번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내용이고 좋은 그림 사진들 많고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 안에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케이스들이 다 언제 만든 것들이에요? 2018년도 여름쯤에부터 모은 케이스가 대부분이고요. 그 전에 예전에 했던 케이스들이 몇 개 들어가 있고. 네. 아니 그러면 풀마우스가 그렇게 많고 큰 케이스들이 이렇게 그래프트를 크게 하는 케이스들이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도 저는 그런 케이스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치료들을 이렇게 많이 좀 하시는 편인가 봐요? 아니요. 저도 1년에 한두 개 그런 환자 있는 거 그냥 자료를 잘 모으죠. 대신에 그러면 정말 않으니까. 도큐멘테이션이 진짜 확실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네. 지나고 나서 케이스가 좀 잘 된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초진 사진이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말짱 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런 케이스들이 오면 이제 초진 때부터 이제 자료를 좀 최대한 이제 사진 찍어 놓고 모형도 보관해 놓고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렇게 사진을 누가 찍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지금 직원이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케이스를 보면 수술을 엄청나게 잘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신 건지. 제가 수술을 아주 잘 한다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저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럼 발전하게 되셨어요? 그 계기가? 계기가 제가 군의관 있을 때 그때 이제 댐포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케이스북을 보고 있었는데 그 케이스북에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케이스들을 봤어요. 그게 김성원 원장님하고 성기원 원장님이라고 하는 두 분의 케이스들이었는데 우리가 배웠던 그 GBR의 그 개념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잘 구현해낸 그런 사진들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있나? 그때 놀래가지고 계속 그 원장님들 케이스북을 매일매일 돌려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돌려보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원장님들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돌려보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 다 돌려보다가 이 원장님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술을 잘하게 되셨을까 궁금해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어떻게 보다가 보니까 두 원장님이 또 ATC라는 임플란트 연구회에 이제 같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오상윤 원장님이 ATC 임플란트 연구회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하시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수회가 잘 알려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근데 제 친구 중에 제 아는 형이 그 연수회를 들은 형이 딱 있었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그 형이 알려줘가지고 치과를 한번 연락을 해봐라 해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그때 딱 전화했을 때 빈 그 연수회에 한 자리가 남아 있어서 2014년도 가을에 제가 처음으로 오상윤 원장님 임플란트 ATC 임플란트 연구 연수회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듣고 나서 조금 공부하고 따라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사실 연수회 한 몇 명쯤 듣나요? 보통 한 20명 연수생들이 매기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연수를 마치고 나서 다 현동근 선생님처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또 책까지 내신 분은 사실 유일하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건가요? 연수회 이제 들으러 가기 전부터 저는 이제 그 김성원 원장님이랑 성경 원장님 케이스로 공부를 어느 정도 조금 한 상태였고 한 상태여서 이제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로 이제 연수회를 갔죠. 다른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싶다. 저렇게 나도 저렇게 배우고 좀 열심히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연수회 듣고 오면은 그게 되게 연수회 코스가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이제 연수회 끝나고 이제 일요일 저녁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제 딱 이끌고 집에 와서 내려오셨다라는 건 언제 그때 어디 계셨었죠? 그때 이제 대전에 살았었어요. 어. 대전에 살 때 이제 그때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집에 내려오면 한 8시 9시 되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주말간 배웠던 거를 막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네. 원장님이셔서 와이프 분들. 저는 이제 그때 그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뭐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보면 이제 뭐 GBR이라고 한다 그러면 치조골에다가 인공뼈를 올리고 차폐막을 덮고 봉합을 잘 하고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글로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보철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술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뭐 제가 따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어깨너머로 좀 보고 뭐 그 정도였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할 수 있게 오니까 그때 너무 신나서 그때는 막 계속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계속 평일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연수회 다 듣고 연수회 끝나면서 엄청 좀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연수회가 끝나면 이제 오 원장님을 이제 뵐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막 수술을 좀 잘해보고 싶은 막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뭐 이제 외국 사이트 같은 것도 막 보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뭐 이제 외국에 이제 뭐 그런 유명한 이제 연자들이 수술 영상 같은 거 올려놓은 사이트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뭐 가입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미쳤던 것 같아요. 임플란트 수술에. 자, 이제 그렇게 코스에서 처음에 연수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우시고 그다음에 또 혼자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몇 년 전부터는 바로 그 말씀하신 ATC 연수회 패컬티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셨어요 또? 그러게요. 오 원장님이 어느 날 한 2016년도쯤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같이 좀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인연으로 그 뒤로 이제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신 게 언제라고요? 코스에? 2014년도. 한 2년 만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막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들 케이스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좀 인지가 되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언젠 병원 이전하셨잖아요. 네. 병원 전에 하시던 병원과 지금 이전한 병원의 진료의 어떤 내용 구성이 좀 바뀌셨죠. 약간 전보다는 뭐 수술의 비중이 좀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뭐 일반 보철이 오히려 줄었다거나 아니면 뭐 소화 진료가 좀 줄었다던가 약간 병원 이전하면서 그렇게 환자 진료의 구성을 좀 바꾸셨죠. 아니요. 안 바꾸셨어요? 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제가 리무버블은 이제 현재는 안 하고 있어요. 보철 전공하셨음에도 리무버블을 안 하고 그다음에 소화 진료는 안 하고. 네. 그렇게 결정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리무버블은 임플란트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리무버블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의사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리무버블이라는 게 네.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치과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안고 가야 되는 스트레스들에 추가해서 이제 리무버블을 함으로 인해서 보통 리무버블 환자들은 예약 없이 오잖아요. 네. 아침에 딱 와보면 벌써 대기실에 계시고. 네. 그런 게 이제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리무버블은 피하고 상악 CD만 상악 CD만 하고 있어요. 상악 CD는 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고 또 평소에 수술하시는 걸 보고 정말 맞아. 이렇게 부족한 데는 좀 뼈 좀 만들고 임플란트 심어야지. 이런 데는 이런 보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현실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이 환자분이 이런저런 복잡한 어떤 수술의 그런 경로들을 잘 이해해 주실까? 이런 비용과 어떤 고생과 물론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 편하게 쓰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막 들기도 해요. 원장님은 환자가 오셔서 딱 봤는데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 설명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진단하는데 사실은 뭐 케이스가 복잡하거나 케이스가 크거나 하면 사실 진단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파노라마만 딱 보고 답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파노라마 보고 그냥 대충 환자한테 설명하고 나중에 실제로 해보려고 딱 CT도 보고 막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거 아닌데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또 완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단할 때 좀 환자 기다리더라도 제가 볼 수 있는 한은 계속 CT도 보고 입안도 들여다보고 환자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최대한. 필요한 수술이 뭐 이런 거에 있다.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FGG 같은 거는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또 FGG가 필요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나중에 FGG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2차 수술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철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돼서 이제 환자한테 FGG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환자는 안 하죠. 처음에 초진 상담할 때 얘기가 안 됐던 거 특히 수술은 환자한테 추가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환자는 다 대부분 거부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FGG 없이 그냥 보철을 하고 최대한 관리 잘 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초진에서 이제 다 필요한 수술들 과정들을 가능하면 다 설명해요 환자한테.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불만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설명이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 동의가 안 되고 비용이 이제 부담이 안 되니까 이제 그때는 환자분들이 동의가 안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못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초진 때 뭐 필요한 수술들 뭐 과정들 뭐 이런 거 가능하면 다 설명하고 그리고 그때 비용을 차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진 때 그런 건 다 설명하고 차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걸 뭐
맞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저는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조금씩 제가 양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잘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뭐 쉽게 넘어가서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저 나름 이제 막 저지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는 딱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냥 그것도 없이 계속 무너질까봐 좀 그런 걱정되는 면도 있고 해서 제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 뭐 개념들이나 원칙들을 가능하면은 위배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료를 하려고 하고 환자들한테도 이게 뭐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이제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죠. 잘 따라오시는 환자분들도 대단하시네요. 사실 좀 고생스럽다. 어디 가서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뭐 무슨 그렇죠. 임플란트 했는데 나는 뭐 몇 달 만에 그냥 끝났는데 어디 갔더니 뭐를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와서 뭐 이미 믿고 하시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세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설명해도 이제 그 안 받아들이지 않는 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환자들은 제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환자랑 의사랑 또 궁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맞으면은 이게 일단 하기로 하고 진행이 됐는데 서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치과 진료하고 다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나도 스트레스 받고 환자도 스트레스 받고 올 때마다 막 그런 비용 문제로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들 겪는 게 저는 그걸 피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은 그런 상황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 초반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따라오시면은 이제 같이 가는 거고 못 따라오시면은 이제 뭐 더 좋은 원장님 찾아서 이제 가셔서 이제 좋은 진료 받으시는 거죠. 원장님 수술하실 때는 보통 시간을 많이 좀 비워놓고 다른 거에 대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집중력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를 좀 막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죠. 시간을 막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오전 마지막이나 오후 마지막 뒤에 환자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막 사람이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막 수술하고 있는데 원장님 뒤에 엔도 환자 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마지막 환자로 잡고 뭐 필요하면은 환자 직원들한테 미리 그날은 오버타임 좀 하겠다 얘기하고 그냥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현동근 선생님이랑 저랑 입학 동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저희 동기고 저는 여기보다 훨씬 못 미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성취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인가? 그리고 성취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뭔가 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 선생님들을 위해서 혹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것들, 어떤 자세, 뭐 어떤 마음가짐 뭐 이런 거 한번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뭐 치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이제 미쳐야 거기에 자기가 올인하게 되잖아요. 뭐 비용이든 시간이든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뭐 시간과 비용을 전혀 개의치 않고 거기 막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늘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 본인이 좋아서 뭔가를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창 공부할 때는 거의 매일 새벽까지 계속 수술 영상 보고, 복귀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날 수술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죠. 이제는 어떻게 나올 건지 뭐 그런 걸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뭐 이런 거를 거의 그때는 제 머릿속에 한 90%는 치과 나머지 이제 집이랑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막 수술을 하다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적도 많죠. 많이 있으세요? 네, 많죠. 저도 망한 것도 지금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걱정이에요. 그렇게 크게 일을 벌리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잘 안 됐을 때 이게 감당이 될까?
이게 돈과 시간과 환자분들을 좀 아프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시작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물론 뭐 스스로 자신감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 뭐 본인의 스스로 이제 확신이 없으면 그 술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금 큰 케이스 말고 좀 마일드한 케이스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욕심을 내다가 보면은 아직 나는 뭐 별로 뭐 경험이 별로 없는데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버리면 처음에 이제 수술이 뭐 잘 안 되거나 뭐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거나 이러면 질리잖아요. 질리고 이제 막 다시는 하기 싫은 막 그런 생각들이 이제 생기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계를 좀 밟아 나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단계를 밟아 나가 그리고 단계를 밟는다는 거는 실패를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야지 본인이 자신감이 쌓여서 다음 것도 하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해버려서 그냥 낙담해버리면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진이 안 되니까 조금 뭐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자신감 쌓아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좋은 코스, 세미나 한번 듣고 그 다음엔 뭘 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남이 하는 거를 실제로 보는 거. 뭐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걸 봄으로 인해서 잘하는 사람 거를 보면은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뭔가의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고 못하는 사람 거면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기서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기 나름의 그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것들 자기가 할 수술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이게 그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큰 케이스들은 그냥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을 보면은 그냥 딱 수술을 딱 하면서 플랩을 딱 열어가지고 여기 뼈가 없구나 여기 뼈를 이만큼 넣고 여기다 뭐 막으로 덮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여기 계속 CT 보면서 여기는 공간이 얼마만큼 부족하니까 여기는 뭐로 해야 되겠다 뭐 티타늄 메쉬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비흡수성 멤브레인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필요하면 저는 그 스컬 모델 뽑아서 보기도 해요. 이 케이스가 많이 어려운 케이스는 스컬 모델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해골 모형을 보면 이제 감이 오잖아요. 디펙트의 크기, 뭐 사이즈. 그렇죠. 네. CT로는 내가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보는 거니까 이게 3차원적으로 내 머릿속에 내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어려우면 이제 그런 식으로 모형을 뽑아서 보면 뭐 그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럼 어떻게 뽑는 거예요? 어디다 뭐 의뢰하시는 거예요? 네, 외부에 이제 그 뽑아주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업체에 이제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비용이 들죠. 근데 저는 그 비용을 이제 충분히 이제 감당할 정도의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손해를 보고 들더라도. 많이 받으셔야지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수가가 낮은 상태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뭐. 그렇죠. 원장님도 지금 임플란트 수가가 그래도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정말 몰라요. 모르지만 낮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인가 그거 좀 우문이지만 한번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술할 때 들어가는 재료랑 수술하는 시간이랑 이런 거에 따져봤을 때 이 수가를 제가 낮게 책정하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수가를 환자한테 이제 납득을 시켜야죠.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고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뭐 같이 환자랑 이제 못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느 정도는 걸러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뭐 보상, 당장 있는 환자 케이스를 잡는다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원장님이 정말 좋아하는 환자들과 좋아하는 케이스들로 점점 구성을 만들어 나간다. 좀 이렇게 조급하게 보지 않고 그런 게 하나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임상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언을 한다면 어떤 거부터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지금 하는 것들 중에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결과가 조금 좋게 하는 것들
그런 거부터 먼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봉합인 것 같아요. 봉합. 봉합을 이제 보통은 단순히 하잖아요. 조금 연습해 본다 생각을 하면 조금 시간 한 5분, 10분 더 들여가지고 뭐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더 결과가 좋은 게 이제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러면 사실 뭐 돈 뭐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가끔씩 사랑이 발치할 때도 저희 그 ATC에서는 이제 버티컬 매트리스 수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랑이 발치할 때도 그런 거를 중간중간 해봐야 그냥 환자 뒤에 없고 그냥 뭐 딱히 뭐 뒤에 뭐 기다리는 것도 없으면 그냥 봉합을 깨끗이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도 뭐 매트리스 수처로도 봉합해주고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힘든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이제 해보고 나중에 스티치아웃 할 때 보고 항상 피드백이 필요하죠. 항상 그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뭔가 한 거의 결과를 피드백 임상적인 그 결과를 항상 피드백해서 그거를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없으면 사실은 그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이게 똑같이 뭐 뭔가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했을 때랑 B라는 사람이 했을 때 결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원래 같아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마다 술기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한 그 술식의 그 결과를 보고 내가 뭔가가 부족한지를 찾아내서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데 그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늘지가 않고 근데 그 피드백을 하려면은 내가 어떤 술식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걸 다시 복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복기를 해보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복기가 안 되거든요. 자료가 있어야지. 그래서 임상 사진이 항상 필요하고 임상 사진이 있으면 내가 지나고 나서도 내가 저번에 이걸 어떻게 했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복기가 훨씬 잘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드백 루틴이 있으세요? 저는 임상 사진을 엄청 많이 찍거든요. 그냥 거의 모든 술식의 사진을 항상 찍으니까 그걸 어느 순간 다시 봐야겠다. 시간을 내놓고 오늘 끝나고 다시 본다.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저녁에는 이제 수술했던 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진료했던 것들 사진 정리를 하니까 한번 다 들여다보죠. 들여다보고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이제 그 뭐 결과들 뭐 스티치 아웃 할 때나 아니면 뭐 보철할 때 뭐 그런 거 사진 찍으면 그걸 또 폴더에다가 다 집어넣잖아요. 정리해서. 그러면 이제 옛날에 들어있던 사진들 또 있으니까 들어가는 김에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항상 리뷰가 되니까 보통은 이제 피드백이 되죠. 그 케이스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그냥 이거는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파워포인트에 넣고 어떤 분들은 폴더에 그냥 다 집어넣고 그냥 저도 폴더에 다 집어넣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글을 쓰던 책을 쓰던 필요할 때 이제 꺼내 쓰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게 복잡한 것들을수록 나중에 시간 지나면 기억이 안 나니까 이게 사진이 있어야지 복기가 되지. 안 그러면은 사실 뭐 몇 달 지나고 나면은 하나도 생각 안 나니까. 그럼 폴더 명에다가 뭐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뭐 이번 케이스는 FGG다, GBR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나누시는 편이에요? 그 환자 뭐 차트 번호나 뭐 케이스들 뭐 GBR이면 GBR 아니면 FG면 FGG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폴더 명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검색해가지고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런 걸 잘하는 편은 아닌데 여러 가지 뭐 도움이 되는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플을 써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것들 써가지고 하면 더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써봤는데 또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사진 찍는다고 했잖아요. 직원들이 찍어준다고 했는데 네. 수술 중에는 사진 찍고 나 보여줘봐, 갖고 와봐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다시 찍어 이렇게 하시고. 왜냐하면은 그 수술은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 전 사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초점이 안 맞거나 완전 엉뚱한 데를 찍었으면 뭐 다시 찍어야 되니까 찍고 저희 직원이 바로 저한테 보여주죠. 그러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고. 그렇죠. 선생님 지금 요거는 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주로 쓰시는 임플란트가 뭐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신흥 임플란트랑 오스템 임플란트랑 메가젠 임플란트. 지금 하고 있는 임플란트 회사들과
어떤 연관이 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고 앞으로도 하고 싶고 뭐 해야 될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오 원장님 하시는 거 그냥 같이 도와드리고 그게 저는 그 제 즐거움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제가 뭐 업체를 뭐 그런 거랑 고민을 해가지고 하는 건 없고 그냥 오 원장님이 뭐 추천하고 많이 쓰시고 하는 걸 주로 위주로 쓰고 있고요.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로 임플란트는 국산 쓰시죠? 그쵸, 외제는 없습니다. 없으시고 재료는 외산도 좀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래프트 재료는, 이런 것들이나 네, 무슨 뭐 그쵸. 본텍 이런 거 책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네. 선호하시는 재료들 책에 다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책 보시면 좋은 내용들, 좋은 재료들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뭐 얘기할 거리는 사실 되게 많고 오늘 다 못 들었는데요. 임상에 대한 이야기는 또 책에 또 자세히 적어 놓으셨고 또 여기저기서 또 앞으로 강의 자리에서 또 좋은 말씀 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정말 좋은 조언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도움이 되는 얘기였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좋은 많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강의를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저도 좀 뒤돌아볼 만한 그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자료를 조금 더 열심히 좀 모으고 책을 열심히 좀 써봐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슈퍼스타를 오늘 모시고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서 찾아주신 현동훈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